네,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동지가 되면 또 이제 일조권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히려 여름에는 태양의 고도가 하지 때는 76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조 침해가 별로 없는데, 이 사실 동지는 태양의 고도가 거의 29도 정도입니다. 29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 양이 줄죠. 그러다 보면 일조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날이 동지일이기 때문에 동지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조 침해가 좀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느끼시니까 소재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6개월 전쯤에 제가 판결을 선고를 받았던 건데요. 한남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하나가 들어오면서 그 기존에 있던 주상복합 아파트가 일조 침해가 생긴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일조 침해도 일조 침해지만 이분들이 느끼는 건 조망 침해. 그 중에서도 한강이 보이는 침해가 크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거는요.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가 일조 침해를 받았을 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만약에 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 그럼 조망 침해는 어떻게 되느냐. 더 나아가서 이 아파트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상복합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한강 조망 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한남동에 요즘에 집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뭐 한 30억, 40억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에 해가 가려진다고 해서 배상받을 수 있겠느냐. 예전에는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건 용도지역 자체가 오피스텔을 짓거나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지어 놓으라고 만들어진 데예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게 부적합하기도 하죠. 사실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리성을 많이 세워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상업지역에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대지 면적이 그러니까 100평이잖아요. 그러면 1000에서 150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100평짜리 건물에 그대로 건물을 올린다고 했을 때 한 층 한 층 한 층에서 올리면 15층까지 올리면 15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각 층의 면적을 다 더한 연면적을 그 부지로 나눈 것이 바로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용적률 1500까지 지을 수 있는데, 아니 주상복합 아파트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그렇게 못 짓습니다. 250, 300 이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사실은 이분들도 상업지역에 있는 혜택을 다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일조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법원은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거용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오피스텔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근데 금액을 하락된 재산가치 하락분을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보통 한 50% 정도 인정해 줍니다. 이분들이 입주한 시점, 그러니까 뭐 그거를 매수한 시점이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착공 시점이라든지 뭐 그 건축 허가 시점보다 인접해 있거나 더 먼저다라고 할 경우에는 배상을 그래도 좀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착공을 하고 있는 도중에 들어왔다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더 떨어지겠죠. 인용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착공이 되기 전에 미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50% 정도는 배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 위자료는 주거지역의 경우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세대는 이렇게 받는데 주상복합 아파트는 뭐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한강조망 같은 거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한강조망은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올려서 지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강조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결이 이미 2007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도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조망 침해, 그러니까 한강 조망 같은 거 언제 인정해 줘야 되느냐? 건물의 목적이 조망을 목적으로 지어진 집.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조망이 경제적 이익과 결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텔이라든지 펜션 같은 것도 사실 인정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조망을 목적으로 지으면서 조망이 경제적 이익, 사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사찰은 사실은 경제적 이익과 결부된 것은 아니지만 사찰이 갖고 있는 뭐 그 쾌적성, 그다음에 또 정원함 이런 것들이 조망을 목적으로 지어졌다 그러면 그것도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일조권 부분은 일부 인정이 됐지만 조망 부분은 다 기각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볼까요? 얼마 정도 받으셨는지? 제가 이 사건의 경우에 좀 안타깝게도 피고 소송 대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저희한테 뭐 기본적인 상담은 주민들 일부가 받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 한강조망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한강조망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 법무법인 선정해서 소송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청구 금액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가 1509호인데요. 일조 침해가 생긴 금액이
6,600만 원 정도 생겼다는 거고요. 경관조망 침해로 인한 하락이 5,600. 그 다음에 천공조망 침해. 그러니까 천공조망이라고 하는 건 천공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하늘을 볼 수 있는 비율. 그게 감소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막아서 답답해졌다. 압박감이 상승하고 개방감이 상실됐다. 요것 때문에 청구한 금액이 4,200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조 분보다 경관이나 천공조망률이 더 많죠. 금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1억 1천 정도 되는데 실제로 1억 6,500을 재산적 손해로 청구하셨는데 인정된 거는 3,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사건을 상담해 드렸던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재산가치 하락분의 50%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 다음에 위자료는 이분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분들도 보면 대부분 천공조망 침해라든지 경관조망 침해로 인한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전부 다 기각이 됐다는 거고 1조건 부분만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1조건 사건은 무려 여태까지 제가 25년 동안 620건을 넘게 소송을 했고 공사금지를 제가 시킨 것만 23건이 넘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1조 소송을 많이 한 뭐 법무법인도 없고 개인 변호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처음에 상담하시는 분들은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냐, 뭐 한번 그걸 패기 있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열정을 갖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이 사건은 제가 피고를 대제했는데 결국은 조망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더라. 경관이든 천공이든 그리고 1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인정이 됐다.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쾌적성보다는 사실은 편리성에 더 목적을 두신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높게 짓다 보니까 오히려 조망이라든지 일조라는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니즈가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크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실이 되더라도 배상받을 수 없는 거다라는 거 좀 인식하시고 투자를 하시거나 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